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I'm 뉴스 제1부 정PD의 세상에 백대용은 없다는 KBS 라디오 매거진 수요일 방송분을 재편집한 것입니다. 알찬 정보를 쉽고 편안하게 생활에 더하기가 되는 즐거운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이분을 만나면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세상에 백대용은 없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정진호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네. 아니, 김현선 아나운서랑 저를 그냥 횡령 배임, 일감 몰아주기의 범죄자로 네. 만드셨다는 얘기를. 네. 김현선 아나운서께서 특히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네. 실명을 대입하니까 상당히 공감이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네, 하셨습니다. 네. 방송 중에서요? 네네. 어머, 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네. 제가 잠시 뒤에 네. 확인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그 전임 아나운서께서는 평소에 씀씀이가 좀 어떠신가요? 어떨 것 같아요? 저 사실 알뜰하죠. 네, 뭐 알뜰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게 알뜰하다는 게요. 중요한 게 남이 알뜰하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관적인 거니까. 왜냐면 그런데, 남이 알뜰하다고 하면 내가 그분에게 돈을 안 썼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욱하시는 거 보니까 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저축은 잘 하시나요? 알뜰한데 저축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네. 요즘에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네. 온열 질환 환자가 급증한다는 이야기들도 맞아요. 많고 그래서 오늘은 날씨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이 아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아껴야 산다. 그죠? 뭐 집에서 에어컨 많이 켜시나요? 저희 집은 별로 안 더워요. 아 그래요? 그리고 분위기가 저도 살벌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네. 제가 더위를 많이 안 타서 에어컨보다는 아직은 그래도 선풍기를 많이 틀고 있어요. 아직은 지금이 절정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오. 그 요즘 정말 무더위에 모두들 힘겨운 하루하루를 예.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 PD의 세상에 백대용은 없다에서는 아껴야 잘 산다. 이 얘기랑 아니다. 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최대한 즐기자. 뭐 이런 대립된 의견을 가지고 네. 폭염 속에서 속출하고 있는 온열 환자 발생과 그다음에 전기 사용량 급증 그리고 에너지 빈곤층과 정부의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아껴야 잘 산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네. 아, 정말 극과 극이네요. 네, 예. 그렇죠. 흥미로운데요, 오늘. 네, 우리는 통상 무엇을 아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미덕. 그건 일종의 당연한 진리로 예. 여겨왔고 네. 또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건 꼭 지켜야 될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아낀다는 말에는 꼭 함께 붙어 다니는 말이 있어요. 바로 아껴야 잘 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나요? 글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네, 그 반면 무언가를 아끼기보다는 이게 팍팍 쓰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요? 글쎄요. 이들은 소위 뭐 가난하게 살고 있나요? 막 낭비하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반드시 가난으로 이어지던가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과소비를 너무 하다 보면 파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잘 사는 사람들 이번에 한번 좀 생각을 예. 해볼게요. 우리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 말아요. 부자라고 해요. 네네네. 그분들의 경우는 네. 아껴서 부자가 된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잘 살아서 부자여서 풍족하게 쓰는 것 같아 보이시나요? 둘 다 맞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른바 예. 부잣집 풍경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그분들 집 상태가 이제 냉방 상태가 어떻고 추운 날 난방 상태는 어떻고 또 평소 먹는 건 어떻고 자동차는 어떤 걸 타고 다니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아끼기보다는 좋은 집에서 냉난방 걱정 없이 그리고 음식도 풍족하게 먹고 자동차도 연비가 별로 좋지 않은 고급 세단 이런 거 타고 다니는 그러니까 뭐 쓰는 거에 있어서 별로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는 모습을 떠올릴 것 같아요.
반면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더워도 전기요금 무서워서 에어컨 마음 편하게 못 틀고 엄마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야 더우면 가서 샤워하고 가만히 선풍기 바람 쐬라. 그럼 시원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정말 이 말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저 그래서 선풍기 트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마치 이런 엄마 같네요. 네. 엄마들은 가정 경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네. 이해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 겨울철 역시 난방보다는 옷 한 겹 더 입으라는 얘기들 많이들 하시곤 하죠. 네. 뭐 최근에도 정부에서는 적정 실내 온도 이야기를 하면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면서 여름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같이 틀으라고 하고 겨울에는 내복 입기 이런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껴야 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낄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좀 덜하신 분들이 아낌에 동창을 할까요? 아무래도 현실에서는 경제적으로 아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우리 서민들이 이런 절약에 더욱더 동참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아꼈어요. 그럼 우리는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껴야 잘 산다고 했으니까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네. 전기 요금 뭐 조금 나오겠죠. 아무래도. 수도요금 아끼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결국 우리가 아껴야 되는 이유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기보단 네. 그걸 누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네. 그러니까 선한 마음에 아끼는 것이 아니라 네. 덜 써야만 하는 이런 사회적 구조 안에 놓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그걸 마치 도덕적인 명제인 양 아끼는 것이 하나의 미덕처럼 포장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봤고요. 그럼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아꼈어요. 이렇게 아낀 전기 누군가는 풍족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미루시다가 얘기를 하셔요. 아무래도 이 전기 과소비 이야기는 산업용 전기 쪽을 좀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뭔가를 아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낀 자원을 정말 필요한 곳에 역시 아껴가지고 소중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현실이 과연 그러냐는 거죠. 오늘 뭐 전기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네. 우리나라 전기 요금 체계를 좀 보면은 네. 뭐 흔히 얘기하는 주택용, 뭐 가정용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반용, 상업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용이 있고요. 산업용이 있고 농사용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는 가장 비싼 게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가정용이고 가정용. 가장 저렴한 게 농사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정용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죠. 말들도 많았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누진제를 3단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 요금은 굉장히 저렴한데요. 이 사용량이 증가될수록 엄청나게 이제 요금 양이 높아지고 있죠. 뭐 주택용도 고압이 있고 저압이 있는데 뭐 저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200kW까지는 93.3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200kW를 넘어서게 되면은 네. 400kW까지는 187.9원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뛰고 있죠. 그리고 400을 넘어가면요. 280.6원 역시 상당히 많은 폭으로 증가를 합니다. 최근은 이제 가정용 요금이 누진제도 그 누진제 개선으로 좀 낮아졌어요. 전기 요금이 과거에 비해서는. 근데 산업용의 경우는 지난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요금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용에서도 이런 볼멘 목소리를 많이 내죠. 아니 우리는 전기요금 많이 올랐다. 가정용은 떨어지지 않았냐. 그런데 왜 우리를 꼭 전기 요금의 그 뭐 주범으로 보냐 이렇게 예.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지금 가장 비싼 거는 가정용이에요. 네, 산업용 맞습니다. 전기는 저렴한 편이고. 이게 여전히 가정용에 비해 산업용 전기가 산업 전기가 좀 싼 편이고요. 저렴한 네. 편이고요. 10년간 2배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는 네. 1년에 10% 정도 올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물가 상승률하고 임금 상승률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전기요금이 1년에 10%씩 오른 만큼 이 산업계에서 10%의 손실을 감수했다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그랬으니까. 물가는 뭐 꾸준히 오르고 직장인들의 월급은 거의 제자리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네.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기 사용 비중을 보면요. 한국은 가정용이 13.2%, 상업 공공용이 31.4%, 그리고 산업용은 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용 전기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쓰고 그러네요. 있다는 거죠. 예. 독일 같은 경우는요. 가정용이 26.3%고요. 산업용이 43.3%. 미국은 가정용 오히려 많습니다. 38.5%이고 어허. 산업용은 23.4%입니다. 예. 일본의 경우도 가정용이 더 많습니다. 30.4%, 산업용은 28.9%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의 그 국가의 먹거리를 위해서는 수출 경제 그 기업을 살려야 된다는 논리가 그동안 지배적이었었죠.
그렇다면 산업용 전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이나 미국의 산업 구조는 과연 엉망일까요? 그들의 수출 산업도 역시 엉망이었을까요? 이 나라 제품들의 국가 경쟁력은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만 봐도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좀 비슷한 측면이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산업용 전기 사용 비중이 생각보다는 많이 낮아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통해 국민들이 그동안 좀 희생을 감수한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익이 분명히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익이 과연 희생을 감수했던 국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갔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허.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소 전기를 과소비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가정용 그 전력 소비량이요. 예. 2012년 기준으로 예. 1278kW라고 합니다. 예. 이는 OECD 34개국 중 26위 수준인데요. OECD 평균은 2335kW니까 네. 평균의 55% 정도입니다. 네. 즉 OECD 평균의 절반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많이 아끼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 예.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용의 경우는 지난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요금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그 김종훈 의원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당 0.0957달러로 네. 같은 조건의 일본의 경우는 예. 0.1631달러,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0.1847달러는 물론이고 OECD 평균인 0.1010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많이 차이 나네요. 네, 다시 말해서 10대 기업이 지난 10년간 가정용으로 한 10조 원 정도 혜택을 본 셈이라고 김 의원실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정용에 비해서. 네, 그렇죠. 그리고 전기 사용량 역시 10대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전체 총량이 국민 전체가 사용하고 있는 총량과 맞먹는다 이런 발표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속상하신 분들 나 속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또 이제 아껴야 잘 산다는 그 일념 하나로 전기요금 그렇죠. 좀 줄여보려고 아꼈는데 그렇게 해서 아낀 전기가 결국은 어떤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가기보다는 어떤 특정 집단의 혜택으로 돌아간 것 같고 국민들에게 되돌아오는 건 없고 그래서 좀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또 하나 짚어봐야 될 점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과연 전기는 더 이상 편리함, 생활의 편리함이 도구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생존의 문제요? 네, 요즘처럼 무더위가 극성을 부릴 때 아니면은 우리 흔히 혹석이라고 하죠. 강추위가 맹위를 떨칠 때 네. 주거 환경, 다시 예. 말해서 집 안에서 최소한의 실내 온도가 보장되지 않아서 탈진하거나 심하면은 사망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그렇죠. 있죠. 요즘에 예. 우리 지역도 그런 뉴스가 종종 들리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생활의 편의성을 뛰어넘어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때는 정말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이른바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우리 사회가 경제적 논리가 아닌 기본권의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에너지 빈곤층의 문제를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 한전은요. 2014년에 5조 7,875조 원, 그리고 2015년에는 11조 3,467조 원, 16년에는 15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그 강남에 있는 본사를 4억을 매각했었죠. 10조 원 정도의 이익을 거두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는 뭐 성과급 잔치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언론에 그 따가운 질책을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 그 전기요금 인하에 대해서 인색했었는데 지난해 4분기에는 1,294억 원, 그리고 올해는 1분기에 1,276억 원 정도, 그러니까 꼴랑 그 두 개를 합치면 3,000억 정도의 적자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몇십 조의 이익을 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 3,000억 정도 적자가 된다고 하니까 네. 이게 중내산해하면서 전기요금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 이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너지라는 게 공공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얼마 전에 한전 김종갑 사장 같은 경우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한전을 두부 공장에 비유를 했는데요. 한전은 콩을 이제 수입해 가지고 두부를 만들어서 파는 공장이다. 그런데 수입 콩보다 두부가 더 싸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두부값을 올려야 되는 게 온당치 않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었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는 공공재입니다. 즉 공공재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이기에 공공의 역, 즉 국가에서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의 최소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돼야 되겠죠. 만약 공공재로 돈을 벌고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적정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공공재의 특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좀 일치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적자 폭이 크거나 흑자 폭이 큰 거, 그런 거보다는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까운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공공구제 사업장이 흑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흑자다. 네. 그럼 국민 상대로 장사를 하게 된 거죠. 반대로 적자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제 공기업이 방만한 운영을 통해 가지고 막 자기들이 돈 많이 챙기고 이런 건 잘못된 거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네. 정부 국민들을 상대로 저렴하게 공공재를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생긴 적자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 적자를 메우는 게 그리 나쁘게만은 비춰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끼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국민이 국가에게 위임한 권력, 그거는 바로 특정 집단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려는 그런 존재인 것이거든요. 뭐 이렇게 설명이 길고 막 전기요금 이런 게 복잡하면요. 그건 한번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여러분들이 똑똑해지셔야 국가 권력이나 정치권이 다른 마음을 먹지 못합니다. 네. 모두가 공평하게 공공재인 에너지만큼은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의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정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